어,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2024. 지금 2024년도 전망하는 이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도에 Edge Realty Analytics Ben 레디도가 하신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Challenge and Opportunities in 2024. 2024년도 인구 성장과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액티브 리스팅스 캐나다, 이게 시즈널리 어드저스티드. 2010년도 겨울에 12월 11월 그때부터 중국 바이어들이 늘었어요. 그때는 겨울에 진짜 잘 팔렸어요. 지금 현재 2010년도 액티브 리스팅이 높았어요. 그다가 점점 내려오고 2020년부터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액티브 리스팅이 파란 곡선 많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리스팅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고, monthly mortgage payment required to purchase typical home. 매달 페이먼트가 요구되는 것이 2016년부터 계속 주택 가격은 올랐어요. 그런데 이자율은 별로 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20년도 글로벌리즘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럴 때 집값은 올라가면서도 물어야 되는 몰게지 페이먼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파란 곡선의 말하기를, 그 다음에 2021년부터 곡선이 많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2023년도 꽤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 프라임 레이시 2020년도에 프라임 레이시 카나다에 2.45%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프라임 레이시 7.2%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몰게지 페이먼트가 많이 올라갔어요. 옆에 것은 하우징 어포더빌리티 인덱스. 근데 뱅크 오브 캐나다가 2월 달에 말하기를 뱅크 오브 캐나다 face limits on addressing housing affordability. shortage of housing units, population growth have provided lift to home prices amid rapid fire rate increase, Governor says. 지금 현재 이자율이 많이 올랐는데도 인구가 2023년만 해도 non temporary resident이 80만 이상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거는 워커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벤치마크 하우스 프라이스 2010년부터 하우스 프라이스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약간 좀 주춤하다가 2020년도 코비드가 터졌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는 듯하고 락다운이 되고, 그럴 때 2020년도에 카나다의 프라임 레이시 2.45%. 2.45%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또 카나다의 프라임 레이트의 변동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보여드릴 것인데 2020년만큼 낮은 적이 없었어요. 그때 2.45%였다가 지금 현재 7.2%. 하우스 프라이스가 그 다음에 2021년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다가 2023년도 좀 주춤. 왜?
몰게지 레이시 많이 올라갔잖아요. 막 5%, 5.4%, 5년 고정으로 하면은, 그러면 3년짜리도 5.4, 5.3 고정으로 한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인구가 어떻게 늘었냐면, 캐나다's total population growth for the first 9 months of 2023, 2023년도에 처음에 9개월 동안에 100만 명이 더 늘었어요. had already exceeded the total growth for any other full year period since Confederation in 1867년. 카나다가 연방이 된 것이 1867년인데 그 이후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은 게 2023년이에요. 하우징 크라이시스예요. 지금 학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템포럴리 워커들이 많이 들어오고, 물론 인구가 필요하죠. 카나다의 넓은 땅에. Components of Annual Population Growth. 2010년부터 네트 퍼머넌트는 파란색 곡선, 네트 넌 퍼머넌트는 오렌지색, 내추럴 인크리스는 회색이에요. 인구는 점점 사람들이 인구는 내추럴리 여기서 출산하는 이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네트 퍼머넌트가 인구가 2021년도에도 퍼머넌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네트 넌 퍼머넌 오렌지 곡선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non permanent resident in Canada. 2023년도 하반기에 워크 펄밋 가진 사람이 1밀리언 이상, 스터디 펄밋이 65만 이상. 하우징 크라이시스. 보통 때는 렌트를 구할 때 대학생들이 보통 4월 달부터는 이제 파이널 리그 잼을 보면서 5월부터는 5월, 6월 렌트 구한다는 데가 임대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렌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템포럴리 워커와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BC도 이제 발표를 했죠. 외국 학생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홈세일즈 캐나다. 이게 2010년부터 이 파란색 곡선이 2020년도에 락다운이 되면서 홈세일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2021년도 이때부터 프라임 레이시 2.45%가 되고 이자율이 낮음으로써 사람들이 많은 집을 샀고, 또한 이제 그 재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집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 다운타운 쪽보다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많이 나갔죠. 싱글 패밀리 빌딩 펄미트. 1980년대 이 파란색 곡선을 보면 1980년도에 싱글 패밀리 빌딩 펄밋, 그러니까 빌딩 펄밋이 있다. 그거를 신청한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낮았어요. 지금도 2020년도, 2023년도 싱글 패밀리 빌딩 펄밋이 낮아요. 땅값 엄청 비싸죠, 지금. 그 다음에 5-year deep discount mortgage rates. 몰게지 레이트가 이게 주홍색이 베어리어블이고 변동, 파란색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 은행들이 몰게지 디스카운트들을 해주더라고요. 5-year Government of Canada Bond Yield.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몰게지 레이시 올라갈 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몰게지 레이트하고 본드하고는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Household Debt Service Ratio. 파란 곡선은 US, 빨간 곡선은 캐나다인데 하우스홀드 뎁이 2005년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카나다는 올라가는 추세, 미국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뎁 레이쇼가 좀 내려가서 2020년도 락다운 됐을 때 몰개지도 좀 늦게 내게 해주고 그랬죠. Implied BOC라는 거는 Bank of Canada Policy Rate. 지금 현재 Bank of Canada Policy Rate가 5%예요. 근데 예상하기를 3월이 되면 4.75%, 그 다음에 올 연말이 되면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페더럴 가버먼트 미국의 보고를 의하면 올 중반까지는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가 좋답니다. 인플레이션 인 캐나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애뉴얼 체인지. 이게 자료는 스태티스틱스 캐나다. 2000년도 2%에서 약간 올라가다가 2002년도 뭐 인플레이션 4%, 그다가 2010년도에는 네거티브 인플레이션, 2020년에도 네거티브 인플레이션, 그러다 2022년도 가서 8% 인플레이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된 이유는 코비드 락다운이 2020년도 되면서 유통이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 있었죠. 그래서 돈이 흔해졌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졌고, Cumulative Change in Bank of Canada Overnight Rate. 1994년에서 95년까지는 이게 한 3.5% 좀 안 됐어요. 그다가 2022년에서 2023년도 거의 5%. 여기서 또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모네타리 폴리시라는 것은 이제 그 이자율 같은 거를 조절을 함으로써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고, 피지컬 폴리시라는 거는 이제 세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정부가 소비하는 거, 그런 일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를 모네터리 폴리시하고 피지컬 폴리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모네터리 폴리시로 주택시장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성장이 너무 많았어요. 작년에 2023년도 9개월 동안 100만이 늘었으니까, 처음 카나다 연방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인구가 는 거래요. 2023년도. 몰게지 인터레스트 코스트 인덱스. 이거는 2002년이 100이에요. 그 인덱스가. 그러면 2002년이 100인데, 몰게지 인터레스트 코스트. 2002년 그때부터 계속 집값은 올랐는데 몰게지는 별로 변동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2000년도부터 2020년도 이때 글로벌리즘이 되면서 경제가 이자율들이 낮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 코비드가 터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좀 많이 재택근무, 오피스 같은 데에서 재택을 하게 하고, 그 집도 이자율이 프라임 레이시 2.45%가 됨으로 인하여 변동 같은 건 이때 1점 몇 프로에도 변동으로 몰개지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집의 필요성, 그 다음에 재택을 하니까 집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외곽으로 집들을 구매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이 좀 더 집들이 쌓였고 넓은 스페이스에 집들을 구매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2022년 엄청이 올라갔죠. 이게 몰게지 인터레스트 코스트가
2002년에 100이라 그러면 지금 거의 160에 가까이 갔어요. 몰게지 딜링컨시 레이트, 이제 몰게지를 못 내는 경우에 이거는 많을 때 0.6% 정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적을 때는 2006년 7년 그때는 0.2% 정도, 그 다음에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 0.3% 정도, 그 다음에 점점 더 내려오고 있고, Origination Share by Mortgage Type, 이 변동이 파란색 곡선, 그 다음에 고정으로 3년보다 낮은 게 오렌지 곡선, 그 다음에 고정으로 3년에서 4년이 회색 곡선, 그 다음에 고정으로 5년 이상 되는 것이 노란색 곡선이에요. 근데 지금 2020년도에 고정이 낮았다가 2020년도부터 고정이 아니고 변동이 2020년대에 낮았다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이때 2020년대 변동으로 하면은 1점 몇 프로였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변동으로 갔었는데 2022년 변동 많죠. 그다가 2023년도부터 이제 프라임 레이시 여러 번 올리다 보니까 고정에서 변동해서 고정으로 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Outstanding Mortgage Debt by Type 10월 2023년도로 볼 때 Fixed 5 years가 고정 5년이 38% 정도, 고정으로 3년 4년 정도가 22%, 그 다음에 변동으로 Fixed Payment 똑같은 고정의 X를 내는 게 23%, 변동에 따라서 몰게지 내는 액수가 달라지는 게 6%. 그러니까 변동은 지금 23% 플러스 6이니까 29% 정도. 파퓰레이션 그로스가 지금 2010년도 이 정도였다가 2023년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코비드 이후에 워커가 부족해서 비즈니스 문 닫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9개월 동안에 100만 이상이 들어왔으니까 인구가 많이 늘면서 주택은 한정이 있는데, 그래서 월세들이 올라가고 이자율도 올라감에 따라서 하우징 크라이시스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프라임 레이트, 카나디안 프라임 레이트를 볼 때 2010년도에 2.75%였어요. 근데 2020년도에 2022년도 3월에 2020년도 3월에 2.45%였어요. 그다가 지금 현재 7.2%. 그래서 고정으로 하신 분들은 2020년도에 프라임이, 변동으로 하신 분들은 2020년도에 프라임이 2.45였어. 이때 디스카운트까지 해주고 함으로 인하여 1점 몇 프로로 모기지를 얻었다가 2020년인데 지금 2023년도에 7월부터 7.2%예요. 그러니 몰게지를 엄청 많이 내게 되겠죠. 변동으로 하신 분들은. 그래서 변동해서 고정으로 많이 옮겨들 갔습니다. Real Estate Outlook Index. 그 다음에 2023년도 11월에 BC 리테일 세일즈가 0.2% 감소했다고 합니다. Share of Outstanding Mortgage Renewing by Year.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몰게지들을 2020년도, 2022년도 뭐 3년, 5년 한 사람들이 이제 리뉴를 해야 되죠. 그게 2025년도 하고 2026년도에 몰게지 리뉴할 퍼센트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캘거리가 지금 작년부터 엄청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캘거리는 오일 베이스드 시리니까 그 캘거리 렌탈 아파트 같은 거를 미국에서 작년에 엄청 들어와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에드먼톤은 가버먼트 세이프 시리래요. 그래서 이제 에드먼톤하고 캘거리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정보나 모계지 정보 필요하신 분은 허에린 리맥시리 리얼티 604-720-7749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